겉모습은 평범한 사업가인 건달 두목 강두만은 주유소 앞에서 우연히 미모의 무당 설아와 마주칩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죠. 설아는 화려한 한복 차림으로 강두만에게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그녀는 두만에게 곧 큰 병고가 닥칠 것이며 현재 사장님의 대운이 꽉 막혀 있습니다라며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두만은 평소 이성을 중시하여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최근 사업상 문제로 마음이 심란했던 터라 설아의 현란한 언변에 순간적으로 동요하고 말았습니다. 설아는 두만을 자신의 전원주택에 있는 굿당으로 초대하여 막힌 대운을 열어줄 수 있는 고액의 특별굿을 제안합니다. 설아, 이 굿은 하늘에 계신 조상님께 직접 청하는 것이니 비용이 수억 원은 들여야 효험을 보실 겁니다. 두만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매혹적인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현혹되어 선뜻 수억 원대의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는 다음 주에 굿을 진행하기로 약속하고 설아의 굿당을 떠났습니다. 한편 두만의 오른팔인 칼날은 동네에서 설아에 대한 불길한 소문을 듣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죠. 칼날은 설아에게 전 재산을 뜯긴 주민 김노인 70대를 찾아가 피해 규모와 설아의 사기 수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김노인은 설아가 조상군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했으며 돈이 없자 담보대출까지 받게 했다고 울분을 토합니다. 칼날은 이 심각한 피해 사실을 즉시 강두만에게 은밀하게 보고하기 위해 두만의 사무실로 급히 향했습니다. 칼날은 설아에게 피해를 입은 주민 10여 명의 명단과 피해 규모를 정리한 보고서를 강두만에게 올립니다. 이 명단에는 퇴직금까지 털린 김노인의 사례를 포함해 서민들이 전 재산을 잃은 참담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두만은 자신이 지불한 계약금은 문제가 아니지만 자신의 구역에서 서민들이 전 재산을 잃은 사실에 크게 분노합니다. 그는 설아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행위로 규정하며 즉시 응징을 결심합니다. 내 구역에서 약한 사람들 등 쳐먹는 건 그냥 둘 수 없지. 이건 사기가 아니라 악행이다. 두만은 칼날에게 설아의 모든 재산 상태와 숨겨진 돈의 흐름을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합니다. 칼날은 설아의 전원주택 주변을 탐문하던 중 설아의 운전기사 정 사장 50대 초반에게 은밀히 접근합니다. 정 사장은 설아가 주기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특정 장소에 비밀리에 무거운 상자를 옮겼다는 정보를 흘려줍니다. 이 결정적인 정보는 설아가 현금을 은행이 아닌 어딘가에 은닉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죠. 두만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설아를 단순 무당이 아닌 서민들을 울린 대규모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로 간주합니다. 그는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액 변상하고 설아를 경찰에 넘기겠다는 응징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강두만은 설아의 전원주택 도면과 주변 지형을 면밀히 분석하며 응징 작전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는 이번 작전의 목표가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을 넘어 정의를 구현하고 설아의 사기극 진상을 폭로하는 것임을 조직원들에게 분명히 주지시킵니다. 칼날은 설아의 운전기사 정 사장에게서 은닉 장소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캐내기 위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당신이 협조하면 이 일에서 깨끗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숨긴 곳을 말해줘요. 정 사장은 설아가 굿당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 구석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곳에 대형 금고가 묻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실토합니다. 두만은 현장 급습 시 불필요한 충돌과 혼란을 막기 위해 경찰 신고, 타이밍과 현장 증거 보존 방법을 상세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는 조직원들에게 불필요한 폭력 없이
오직 굿당 박살과 현금 은닉처 발굴에만 집중하도록 엄격하게 명령합니다. 작전 실행 당일 새벽 칼날은 건설업자를 통해 굴삭기 포크레인 기사를 섭외하고 장비를 설화의 전원주택 근처에 은밀히 대기시킵니다. 두만은 피해자 대표인 김노인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하여 잠시 후 있을 진실의 현장에 참관해 달라고 조심스럽게 요청합니다. 김노인은 마침내 복수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떨리는 마음으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두만은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약속된 구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강두만과 조직원들은 설화의 전원주택에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굿당 안으로 진입하여 구판을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설화는 고급 한복 차림으로 나타나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두만에게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그녀는 두만의 계약금은 이미 굿을 위한 귀한 경비로 대부분 사용되었으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서민들에게 사기친 돈까지 모두 합쳐 지금 당장 변상해야 할 겁니다. 두만은 설화에게 피해자 명단과 구체적인 피해액을 제시하며 냉정하게 돈을 돌려주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설화는 모든 것이 조상의 뜻에 따른 정당한 비용이었다며 자신은 돈이 없다고 뻔뻔하게 발뺌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두만 일행을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시도했습니다. 두만은 설화의 치밀하고 뻔뻔한 태도에 크게 분노하며 이제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그때 굿당 바깥에 모여든 주민들과 피해자들이 설화를 향해 분노하며 변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두만은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조직원들에게 후방에 대기 중이던 굴삭기 포크레일을 전원주택 뒷마당으로 투입하라고 지시합니다. 커다란 굴삭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굿당 뒤편의 텃밭 구석으로 들어서는 모습에 설화는 처음으로 얼굴색이 변하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멈추세요. 설화는 소리를 지르며 굴삭기를 막으려 달려갔지만 두만은 그녀를 가로막고 비웃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두만은 설화의 이 행동이 현금이 그곳에 은닉되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녀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굴삭기의 강한 삽이 땅속 깊은 곳을 파헤치자 곧 철제 상자와 두꺼운 비닐에 쌓인 현금 뭉치들이 연이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현금 뭉치의 규모는 설화가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양이었고 현장에 있던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극적인 현금 발굴 장면을 피해자 대표 김노인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이 목격하면서 설화의 사기 행각이 명백한 물증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외곽에 대기 중이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현금 뭉치와 설화를 즉시 압수수색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두만은 경찰에게 발견된 모든 현금은 설화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온전히 변상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를 중요한 증거물로 확보하고 설화를 사기죄 혐의로 정식 입건하여 구속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두만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설화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상황을 대변하고 은닉된 재산이 피해 변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피해자 대표인 김노인은 두만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이 돈은 영영 못 찾았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만은 자신은 단지 이 지역의 사업가로서 정의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김노인에게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설화의 은닉 재산을 피해 규모에 따라
나누어 변상하는 복잡하고도 감격스러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좌절했던 피해자들은 비로소 소중한 재산을 되찾으며 희망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만은 자신이 설아에게 지불했던 계약금까지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며 진정한 의협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지만 두만의 신분은 철저히 숨겨진 채 익명의 제보자 및 정의로운 시민으로만 알려지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두만은 불필요한 주목을 피하며 조용하고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설아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사기 행위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상황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엄청난 양의 현금 뭉치라는 확실한 물증이 그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노인을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설아의 구체적이고 악랄했던 사기 수법을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설아에게 중형을 선고했으며 그녀는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서민들을 울리던 미모의 사이비 무당의 사기극은 완전히 종결을 고했습니다. 강두만은 자신의 조직원들에게 이번 사건은 오직 자신의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업적인 문제 해결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사회적 관심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시키기 위해 조용히 사건을 덮었습니다. 두만은 조직원들에게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엄격하게 지시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지역사회에 잔잔하지만 확실한 정의감을 심어주었지만 두만은 여전히 평범한 사업가로서의 겉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두만은 잠시나마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강두만은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무역회사 사무실에 앉아 사업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동네에서는 성실하고 조용한 사업가로 통하며 아무도 그가 사이비 무당에게 통쾌하게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가끔씩 피해자 대표였던 김노인 등이 사무실에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김노인 덕분에 저희 노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복 받으실 겁니다. 두만은 그들의 감사 인사를 겸손하게 받고는 곧바로 일상적인 업무로 돌아가며 조용히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설아가 없는 동네는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고 피해자들은 소중한 재산을 되찾아 각자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만은 책상 한쪽에 놓여있는 작은 돌덩이 설아의 굿당 파편을 바라보며 정의 구현의 순간을 잠시 회상합니다. 그는 자신은 영웅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구역을 깨끗하게 정리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두만은 다시 무역회사의 서류를 들여다보며 평범한 삶을 이어가는 것으로 충분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의 삶은 겉모습과 내면의 복잡한 정의감 속에서 평범함이라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